진짜 여러분 역대급 평점이고요. 깊이, 몰입, 실용성 싹 다 잡았습니다. 어떤 책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이 책이. 이 책은 여러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책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거는 진짜 최고 난이도의 일인데 이 책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미친 사람들의 미친 도전. 말 그대로 이거는 미친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입니다. 저는 이 평점, 원서 평점이랑 후기를 먼저 읽어보고 이건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데 어떻게 하면 4.47을 받지?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300권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높았던 책들이 4.2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4.1 이 정도인데 4.4 넘는 책은 처음 봤어요. 특히 레이팅이 1000개 넘어갔을 때. 이거는 그냥 검증이 끝난 책이고 끝판왕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서부터 읽었습니다. 저는 원서, 번역서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소개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죠?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은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첫 번째, 세계 1등 혁신 기업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우리나라 리더 5만 명이 읽는다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현재 리더들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잠재적 리더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고민이 많아요. 이 책을 어떻게 대통령을 읽게 할까? 이 책을 어떻게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최태원 회장 이런 사람들 이 책을 어떻게 읽게 할까? 일단은 이 책이 경영 경제 1위에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기업가들 눈에 들어야 돼요. 저는 반드시 해낼 거예요. 두 번째,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과정. 이게 여러분 인생 역전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지? 이 책에 나옵니다. 지금 말하면서도 여기 소름이 다 돋았어. 이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역사적인 일이에요. 역사상 가장 큰 IPO, 기업 공개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스페이스X는 이제 상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시총으로 상장이 될 수 있는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MBA 케이스 스터디보다 100배 좋습니다. 100배. 그다음에 저는 이것도 진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비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미친 도전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회사의 비전은 뭔가요? 회사의 비전 없어. 오케이. 여러분 인생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비전이 있어야 미친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내적 동기를 움직여야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책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가 찐이죠, 찐. 보통 뭐 10배 사고법, 100배 사고법 하는데 다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나오죠. 진짜로 실제로 10배 사고법, 100배 사고법이 나오죠.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이 나오죠. 그냥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더 이상 쓰는 게 힘들어서 그냥 미친 책입니다. 미친 책이에요. 제가 오늘도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 텍사스 중부에서 펠컨 9의 시대가 밝게 열렸지만 항공우주 업계에서는 그런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이거 스페이스X 이제 개무시 당할 때 얘기예요. 사실 스페이스X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 락히드 마틴, 보잉, 그다음에 나사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고 정부 단체가 있었을 텐데 이걸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은 안 했어요.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설립한 지 6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소형 로켓인 펠컨 1을 4번 발사해 3번이나 실패했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6년 동안이나 거의 결과가 없었던 거예요. 6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6년 동안 여러분들이 실패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은 계속 까먹으면서 버티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틸 수가 있죠?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6년 동안 여러분들이 몇 천억 막 몇 조 까먹으면서 조롱당하면서 딴 거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걸 계속 도전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여기 다 나옵니다. 게다가 이때까지 고객의 페이로드를 궤도에 올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페이로드는 뭐냐면은 이렇게 로켓에 뭔가를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 싣는 거 뭐 인공위성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그걸 다 페이로드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초라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펠컨 9 로켓을 완전히 재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완전히 그냥 피처 셀프예요. 펠컨 1 겨우 하고 있는데 펠컨 9을
완전히 재사용하겠다거나 1년에 로켓을 수십 번 발사하겠다거나 나사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올려보내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미친놈 소리 듣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아직 30대에 불과한 이 기업가를 자존심이 강하며 자기 홍보에 능한 무모한 사람으로 취급했다. 저는 이거에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대단한 거지, 이때 당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가 30대였다는 사실에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0대에도 20대에도 비전이 있고 실행력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면은 진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그들은 뒤에서 파괴적 혁신가가 되겠다는 머스크를 조롱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머스크의 대담한 발언은 미국 항공우주 업계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서 우주 정책을 다루는 중요 인물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진짜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욕하는 거예요. 너넨 안 돼. 너넨 듣보잡이야. 꺼져. 이런 식으로. 그걸 이겨내고 여러분 지금 이제 올 여름에 IPO 상장이 되는데 역대 최대 시총으로 상장이 되는 거예요. 진짜 회사가 이렇게 로켓처럼 돼버렸어. 머스크는 언젠가 인류를 화성에 정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과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와, 저는 처음부터 실제로 이거를 마음을 먹었다는 게 미친 사람 같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하면 여러분 사실 테슬라가 더 유명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여러분 일론 머스크한테 그냥 과정에 불과해요. 일론 머스크의 그냥 마지막 목표는 화성, 우리를 다행성 인종으로 만드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수단이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X 얘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대담한 목표의 첫 단계는 엔지니어와 기술자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 단발 엔진을 장착한 기본 로켓을 만들어 그다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게 핵심이에요. 궤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펠컨 1 로켓을 만드는 비교적 쉬운 이 작업만으로도 스페이스X는 파산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스페이스X는 2008년 9월에 이루어진 네 번째 시도에서 간신히 펠컨 1 발사에 성공했다. 그 후 스페이스X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성공했으면 이제 뭐 탄탄대로가 열렸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어려워. 마침내 펠컨 1이 궤도에 도달했지만 찾는 고객이 거의 없어. 무슨 비영리 단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로켓이 너무 작고 아직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의 미래가 있다면 그 미래는 더 큰 로켓과 더 많은 고객 풀에 달려 있었다. 가장 중요한 잠재 고객은 뭐 전 세계 1등 고객이겠죠. 나사였죠. 나사는 국제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비행사에게 식량과 물을 운송해줄 로켓이 필요했다. 이거를 러시아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그해 가을에 스페이스X가 텍사스주에서 펠컨 9 로켓 연소 시험을 준비할 때 나사 관계자들은 이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제 로켓이 충분히 커졌으니까 유심히 지켜보겠죠. 그리고 11월 말 풀타임 연소 시험이 끝난 지 불과 한 달 뒤에 나사는 스페이스X에 16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16억 달러를 주기로 하고 12회의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이 돈만 있으면은 스페이스X는 펠컨 9 개발을 완료하고 1탄 로켓 재사용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 돈 대부분은 스페이스X가 화물을 운송하기 시작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돈에 쪼들렸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부자라고 하지만 너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조차 파산할 뻔했어요. 스페이스X는 회사 자금이 바닥나기 전에 화물을 실어 나를 펠컨 9 로켓과 드래건 우주선을 완성하기에 박차를 가했다. 총 감독 머스크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회사를 이끌었다. 그의 방식은 때로는 냉혹할 정도였다. 잔인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잔인해요. 그는 항상 관리자들에게 지출을 줄이라고 했고 더 열심히 더 빨리 일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였으면은 무슨 악독 고용주로 뭐 소송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작업 속도는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당초 그는 누구보다 빨리 일하는데 일론 머스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당초 그는 2008년이면 펠컨 9 로켓 발사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2008년에. 하지만 실제로 2008년 말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풀타임 연소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딜레이가 긴 거예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그것도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기적인데
사실 거의 기적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일론 머스크는 너네 너무 느려. 더 빨리 일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뮬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사람이 진짜 스페이스X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뮬러는 수많은 밤과 주말을 어린 자녀와 떨어져 추진 팀원들과 함께 보내며 일했다. 펠컨 9이 구름 낀 11월의 그날 밤을 환하게 밝혔을 때도 뮬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지만 머스크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아무도 이 정도 수준의 돈으로 이 정도 스피드로 이 업적을 달성해 본 적이 인류 역사상 없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화성에 가야 되니까.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머스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느렸기 때문이었죠. 이전에 이런 일을 한 그 누구보다도 빠른데 말이에요. 우리가 해온 일은 거의 다 그런 식이었어요. 물러가 말했다. 그러니까 진짜 기준이 달라요. 제가 이거를 읽고 나니까 저도 사업을 고 대표님이랑 하면서 힘든 지점이 있잖아요. 별로 안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지금 바로 적용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구 1장이거든요. 기업가로 그냥 일론 머스크한테 대적될 사람이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살아 돌아와도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안 돼요. 그냥 독보적인 존재인데 그럼 일론 머스크가 100% 옳냐? 맨날 he's always right이냐? 아니에요. 우린 그것도 배울 거예요. 일론 머스크 더 잘 될 수도 있었어요. 감히 말하는데. 왜냐면은 이 책이 왜 일론 머스크 자서전보다도 평점이 더 높냐? 이 책은 일론 머스크랑 일한 사람들 관점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게 이 책의 대박이에요. 어떤 챕터는 관둔 사례들로만 모여 있어요. 왜 스페이스X를 관뒀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관두지 않았다? 그럼 더 빨리 잘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 이 책이 여러분 소설보다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무조건 읽어봐야 하는 대국민 필독서고요. 이거는 여러분 24기, 싱큐베이션 24기 선정된 책이에요. 싱큐베이션 24기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제독을 한번 하시면 되시고요. 23기에도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 나를 이기는 심리학. 그냥 라인업이 미쳤네요. 팝 사이컬러지, 대중심리학, 그다음에 뭐예요? AI, 그다음에 경영경제서 인문학.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미 읽으신 분들 많죠. 이것도 읽으신 분들 조금 있으시죠. 이거 무조건 읽으실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 읽으면 여러분 드디어 이거를 받는 거예요. 이 서티피케이트는 여러분 유료 독서 모임도 주지 않아요. 그다음에 유료 독서 모임도 이렇게 나무 메달에 여러분이 읽은 책 제목을 각인해서 주자. 이거 비용이 진짜로 비싸요, 여러분. 거기다가 배송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뭐 배송은 뭐 종이 비행기 뭐 비둘기로 할 거 아니잖아요. 다 돈인데 저희는 독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즐겁게 독서했으면은 진짜 그게 우리의 소원이다라는 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기 위해서 돈을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사회공헌 사업이죠, 저희한테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이 책들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유튜브 고정 댓글에 이거 신청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무조건 신청하세요. 네이버에서 싱큐베이션 검색하셔도 좋고요. 아셨죠? 그래서 와 저는 진짜 어느 정도로 이거를 소개를 열심히 했냐면 여기 가슴이 아파요. 너무 몰입해서 소개해서 여기가 좀 뭐랄까 텐션이 생겨갖고 여기가 뻐근해요 지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책은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미친 책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서 이거 우리나라 잠재적 리더 5만 명 읽죠? 진짜 대한민국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내봐요 여러분.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더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